나 오늘 아저씨 아내 할래요. 그날의 유혹을 이겨냈더라면 저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였습니다. 직원이 2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쯤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면 늘 적막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23년 전에 먼저 보낸 후로 줄곧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38살이던 제 아내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2년간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는 서로만이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잃고 나니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나에 대한 예의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1시간씩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덕분에 61살 나이에도 5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업도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쓸 곳이 많지 않아서 돈은 꽤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자주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고향집이라는 간판을 단 그 식당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좋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한 160cm 정도였고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동글동글했고 눈이 또렷하면서도 어딘지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김치찌개 하나요. 그렇게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어딘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다시 그녀가 왔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보니 더욱 정겨워 보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낯선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 식당에 갈 때마다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3시쯤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녀는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아직 어려워요. 한국말도 어렵고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4년 전에 왔습니다. 27살 때요. 그렇게 조금씩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팜티란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출신으로 집이 가난해서 한국에 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식당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많이 그리워요. 특히 엄마가 그리워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글쎄요. 익숙해졌어요. 저도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마음 한편이 아픈 느낌이었습니다. 27에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밥 한번 제가 사드릴까요? 정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서툰 한국말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밥 언제 사주세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녁 7시에 식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라는 평소 일할 때 입던 검은색 바지에 하얀 셔츠 대신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평소와 달리 살짝 웨이브를 넣어서 어깨까지 내려뜨렸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밖에서 밥 먹어요. 그래서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고급 횟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아요. 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회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베트남에서도 생선 많이 먹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 제대로 맛보세요. 특선 모듬회를 시키고 각종 밑반찬도 주문했습니다. 란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많이 드세요. 아저씨도 많이 드세요.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술이요? 마시고 싶으세요? 네, 베트남에서도 가끔 마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좋죠. 소주를 시켰습니다. 란은 소주를 처음 마셔본다면서도 의외로 잘 마셨습니다. 이거 베트남 술보다 독해요. 그런데 맛있어요. 천천히 마세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란은 계속해서 잔을 비웠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시게 되었고 어느새 둘 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뭐가요? 저한테 잘해줘서요. 한국 와서 이렇게 좋은 밥 처음 먹어봐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란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살아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외로우면 어쩌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저도 외로워요. 정말 많이. 그때 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란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부축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고시텔이에요. 동대문구 쪽에 있어요. 하지만 란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어지럽다며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고시텔에 보내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란을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 좀 마세요.
물 한 컵을 갖다 드렸지만 란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여성을 제 침실에 두고 함께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취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란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아저씨, 깨셨어요? 란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깼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란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어젯밤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요? 네,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란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아저씨 아내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 정말 외로워요. 아저씨도 외로우시잖아요. 란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란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거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요?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상관없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란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냄새가 아니라 여성 특유의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란 씨,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결국 저는 란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란의 몸으로 올라타 뜨거운 입맞춤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입을 맞춘 후 빠르게 각자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과 이 분위기에 이런 상황이라니. 하지만 이성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란의 몸은 부드럽고 탱탱했습니다. 오랜만의 사랑이라 서툰 듯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숨소리는 서로의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외로운 사람이 되어 아침 햇살 아래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란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만들고 싶어요. 란은 냉장고를 뒤져서 계란과 파, 양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요리 자주 했어요?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싱싱한 파 냄새와 함께 지글지글 팬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침 요리 소리였습니다. 계란말이와 함께 김치찌개도 끓여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받고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3년 만에 여자가 차려준 아침밥이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란도 마주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도 밀려왔거든요. 61살의 나이에 31살 여성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자 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돈 더 많이 벌면 저도 아저씨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꼭 할 거예요. 라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아침 그릇들을 치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해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를 갖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날부터 저는 그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도록 그 식당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가거나 아예 다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날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란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그날 아침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하고도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란이었습니다. 란 씨? 깜짝 놀라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어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단골 손님이라서 알고 계셨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란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 드실래요? 네. 물을 갖다 드리고 제도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식당에 안 와요? 그게 제가 머뭇거리자 란이 더 슬픈 표정이 되었습니다. 나보기 싫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나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나나. 왜 그래요?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게 확실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란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의사가 사주됐다고 했어요.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네, 우리 아기예요. 우리 아기라는 말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요? 다른 사람과는 없었고요? 아저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란이 화를 냈습니다.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한국 와서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미안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제 머릿속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되다니.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저씨,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몸조리 잘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기를 어떻게 할지 말해주세요. 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낳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혼자서 아기 키우는 게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9에도 안 된 나이에 이국 땅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가족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왜요? 베트남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이 많은 한국 아저씨 아기 가졌다고 말해요? 그 말에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이 어린 여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란 씨,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다면 양육비도 드리고 란 씨가 일할 수 없는 동안 생활비도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요? 저는 란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해요. 란 씨, 저는 61살이에요. 란 씨는 31살이고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30살 차이는 너무 많아요. 왜 나이만 생각해요? 저 아저씨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란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아기 낳아서 키워요? 란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는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란 씨,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필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어린 여성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란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우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란 씨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그리고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요? 실제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라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만 있었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건강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저씨 건강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란의 답변은 언제나 단순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저씨 돈 많다고 했잖아요. 많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적어요? 적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란 씨,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저도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생각할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란은 아쉬워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꼭 답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란을 집으로 보내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란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더구나 이국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저 자신도 외로웠습니다. 혼자 살면서 느꼈던 그 적막함을 란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잊을 수 있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종수였습니다. 종수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나? 얼굴이 영 안 좋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뭔데? 말해봐. 하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업상 일이야. 그런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힘들지. 결국 그날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란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란은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제 회사 직원들이 놀랄 것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30살 어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뒤에서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란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인데 말이죠. 넷째 날에는 란이 일하는 식당에 가봤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란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인터넷으로 국제 결혼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30살인 경우는 흔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읽으니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아예 회사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란은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란에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란과 함께 보낸 그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란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란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쯤 마신 커피가 식어 있었거든요. 많이 기다렸네요. 괜찮아요. 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몸은 어때요? 괜찮아요. 입덧이 조금 있지만 견딜만해요. 병원에는 다시 갔어요? 네, 어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건강하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안부를 묻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란 씨,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란의 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란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서로 노력해야 해요. 나이 차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야 해요. 당연하죠. 란 씨 부모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함께 통화할까요? 나중에 한국어 더 배우신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란이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럴만하죠. 그런데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드렸더니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베트남에 가야겠네요. 네, 가능해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란의 고향인 하노이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55살 정도로 보였고 어머니는 5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란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란의 아버지는 농부셨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둘 다 란을 무척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란이 통역해주는 내용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베트남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약혼식도 치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거든요. 회사 직원들은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실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에서 란과 함께 걸으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임신한 걸 보니 결혼 전에 이미 역시 그런 목적이었구나. 이런 식의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란도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란과 약속했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으니까요. 란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워서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해주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었을 텐데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란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을 챙겨주고 병원 검진도 빠지지 않고 함께 갔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란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사다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볼래요? 고마워요. 몸은 어때요? 오늘은 괜찮아요. 이런 대화들을 매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라는 제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저씨 어릴 때는 어땠어요? 글쎄요, 지금보다 많이 가난했죠. 그래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저도 란에게 베트남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요? 네, 가끔 그리워요. 어떤 게 제일 그리워요? 엄마가 해주던 쌀국수요. 그럼 저한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란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란아,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 거야? 여기가 아파요.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산 기미가 있습니다. 조산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아기가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란은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기는 괜찮대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네,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란이 불안해할 때 제가 손을 잡아주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돼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란이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란, 앞으로 아저씨 말고 다르게 불러보는 건 어때요? 하지만 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처음부터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해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한국 이름으로 할까요? 베트남 이름으로 할까요? 둘 다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남자아이면 민준, 여자아이면 서연 어때요? 좋아요. 베트남 이름도 생각해 볼게요.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란이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정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집에서 쉬면서 출산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용품들을 사고 아기방도 꾸몄습니다. 란은 아기 옷을 하나하나 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정말 작네요. 우리 아기가 이걸 입을 거예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쯤에 란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저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배가 아파요. 그럼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급하게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보시더니 곧 출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얼마나 걸릴까요? 첫 아이니까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란은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란을 걱정했습니다. 괜찮을까? 아기는 무사할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오후 1시쯤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정말요? 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예순이 넘는 이 나이에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곧 란과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란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아기 봤어요? 네, 정말 예뻐요. 아기는 정말 작고 예뻤습니다. 제 손가락을 꼭 잡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안녕. 아기 이름은 민준으로 지었습니다. 베트남 이름은 민민이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민준아, 왜 울어? 배가 고픈가 봐요. 방금 먹였는데?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아기를 돌봤습니다. 란도 출산 후 몸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많은 걸 도와야 했습니다. 회사 일도 줄이고 집에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민준이가 웃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 봅시다. 저봐요, 웃고 있어요. 정말 웃네요. 이런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습니다. 민준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란의 친구 몇 명과 제 회사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두들 민준이를 보고 예쁘다고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귀여워요. 아빠를 닮았네요.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도 저희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란의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보시는 거였는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귀엽다는 말을 베트남어로 계속하시면서 민준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베트남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란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아저씨, 이거는 안녕하세요예요. 신짜오? 네,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감사합니다예요. 이렇게 조금씩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란의 문화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란이 또다시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또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만큼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민준이에게 형제가 생긴다는 것이 좋았거든요. 민준이가 형이 되는 거네요. 네, 기뻐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자아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두 번째 임신은 첫 번째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덜 걱정되었고 란도 더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엄마 배에 아기 있어요. 민준이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해주니 신기해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딸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딸의 이름은 서연으로 지었습니다. 베트남 이름은 아넨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순한 편이었거든요. 서연이는 민준이보다 얌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어떻게 클까요? 이제 저희는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69살의 아버지, 35살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특이한 가족일 수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즐거움들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 민준아, 또 불러봐. 아빠, 아빠.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점점 자라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작은 손으로 저를 가리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특히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좀 쉬고 놀아줄게. 왜요? 아빠가 좀 피곤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란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아저씨 쉬세요. 제가 아이들 봐줄게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란의 배려 덕분에 저도 육아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란도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 해줄게요. 정말요? 어떻게 만드는 거 배웠어요?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대단해요. 란이 만든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도 베트남 음식도 모두 잘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도 양쪽 문화를 모두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배웠습니다. 민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민준이가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괜찮을 거예요. 다행히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랑 많이 놀았어요.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블록 쌓기 했어요. 재밌었겠다. 네, 내일도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유치원 생활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도 점점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응, 서연아.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얼마나 높은가요? 160에 100입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심각한 건가요?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란에게 이야기했더니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만 먹으면 돼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네, 조심할게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었습니다. 란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염분 적게 해서 요리할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매일 운동하세요. 네, 알겠어요. 다행히 약을 먹으면서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서연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75살이 되었고 란은 39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이 차이는 많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나이나 국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놀러 다니곤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동물원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외쳤습니다. 놀이동산. 서연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는 동물원, 일요일에는 놀이동산 가자. 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면 건강상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죠.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나? 뭘 후회해요? 나이 차이 많은 외국인과 결혼한 거 말이야.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란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란과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란이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어젯밤에도 민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왜?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좋고 서연이도 귀여워요. 아빠도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 많은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해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저를 믿고 따라와준 란이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란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나이 차이를 핑계로 거절했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차갑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이들이 잘 컸네요. 부인이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 가족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사랑에는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란은 다른 베트남 여성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언니 덕분에 힘이 나요. 힘내세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란이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멋있거든요.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아빠,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잘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서연이도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 예쁘다고 해요.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쁘니까. 헤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모두 배우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지금도 집에서는 두 나라 음식을 모두 먹고 두 나라 언어를 모두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다문화적 배경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는 왜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빠가 엄마를 늦게 만났거든. 그래요? 응, 하지만 늦게 만나서 더 소중해. 그럼 좋은 거네요. 그래, 좋은 거야. 아이들도 저희 가족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더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때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방과의 연애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국제 결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저희처럼 잘 풀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나 국적, 문화적 차이는 사랑 앞에서 그리 큰 장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75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미 은퇴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나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지켜봐야겠거든요. 란도 아직 젊으니까 저보다 훨씬 오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란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란이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저씨, 밥 드세요. 고마워요. 민준이, 서연이도 와서 먹어.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61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살에도 30살에도 60살에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성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와 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와 서연이가 자라서 각자의 사랑을 찾게 될 때 저희의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